자, 논리와 명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 이 논리와 명제는, 컴퓨터 공학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논리와 명제는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우리가 지금 보면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수학을 보게 되면 집합을 배우죠. 이 집합을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게 명제, 논리와 명제. 를 배우고 보통은 이제 집합과 명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집합 배우고 명제를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 명제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집합과 집합 사이에서의 관계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그 관계에서 특수 조건들을 부여를 하면서 나오는 게 이제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나온 다음에 이제 자연수 집합을 함수로 대응을 시키고 자연수에서 유리수, 유리수에서 무리수, 그러니까 수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 정의역이 자연수다, 정의역이 유리수다, 정의역이 실수다 이렇게 하면서 1차 함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2차 함수, 3차 함수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미분이나 적분이나 그 다음에 통계에 대한 부분들, 기하학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것들은 보면은 이제 집합과 명제에 대한 건데, 사실 이 집합과 명제는 핵심이 되는 게 이제 관계와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기본이 되는 것이 이제 집합하고 이제 명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챕터 2에서 지금 다루려고 하는 것은 논리와 명제가 되고요. 논리라고 하면은 로직이고 명제는 프로포지션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하나 더 하는 거는 수로 논리라고 하는 프리디케이트 로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로직, 프로포지션, 프리디케이트 로직, 그 다음에 뭐 퍼스트 오더냐, 세컨드 오더냐, 퀀티파이어가 붙어 있느냐 아니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 앞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알고 싶으면 조금 복습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수학 책을 좀 참고하면은 좋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진리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진리표는 트루스 테이블이라고 해요. 자, 이 트루스 테이블인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컴퓨터 공학에서는 연속으로 이제 수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산적으로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딱딱 끊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true냐 false냐 그러니까 true, false를 가지고 우리는 수를 표현합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다시 true 하고 false를 사용해서 수를 표현해요. 넘버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컴퓨터 공학의 핵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수학에서는 그 수학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수를 가지고 0과 1부터 시작하거든요. 해석학을 보게 되면 0과 1 이렇게 주고 덧셈에 닫혀있는 집합에서 자연수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분모, 분자 뭐 이렇게 해서 나눔 해가지고 유리수, 무리수, 실수 이렇게 복소수 이렇게 나가는데 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true, false를 사용해가지고 요 true, false를 조합해서 수를 표현하고 그 true, false에 따라 가지고 보니까 이 수가 넘버죠. 이 넘버를 이렇게 보니까 true, false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아주 독특한 특징이 나타나더라. 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수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명제에 대한 것도 같이 다루게 됐습니다. 명제,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true, false 값을 사용해서 수를 표현한다. 그러면 산술이 되고요. arithmetic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명제에 대한 부분들, 논리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가면 로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CPU라고 이야기하면 Central Processing Unit에 보면은 거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ALU라고 이렇게 있어요. ALU. 이 ALU가 Arithmetic Logic Unit이에요. 그래서 산술, 논리, 유닛, 장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데 이 truth table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이 truth table은 무엇이냐면 변수에 대해서 값을 부여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값이
참, 거짓, true, false 값을 부여함으로써 우리가 뭔가 자, 그래서 지금 항진명제, 논리명제를 진리표로 판단하는 거, 논리적인 동치관계, 수로의 한정자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유효 추론, 허위 추론 이런 것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논리 언어인 프롤로그라는 게 있는데 이 프롤로그는 뭐 설명은 하지 않고 넘어갈 거고요. 논리 응용 분야하고 4차 산업혁명과의 관계를 뭐 살펴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 책을 읽어보는 걸로 하고 응용 분야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컨텐츠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논리라는 거 자체는 보면은 이 논리는 결과적으로는 그 참이냐 거짓이냐 이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인간의 사고가 논리적인지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객관적으로 명확하냐, 그 다음에 사고 법칙을 체계적으로 추구했느냐, 분석했느냐 여부로 결정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이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명확한지 여부, 이거는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고의 법칙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논리 체계가 이렇게 있는데 체계가 있어요. 이 체계에 있는 법칙을 적용해서 유도할 수 있느냐, 요거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이다, 논리적으로 무언가를 논리적으로 사고한다, 논리적으로 처리한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 사고에 있어서 뭔가 주어져 있는 법칙에 따라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표현된 거에 따라 가지고 내부 법칙들이 존재하는데 그 법칙들을 적용해서 뭔가 유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쉽게 논리적이냐 이런 거 이야기할 때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보면은 우리가 자연수 체계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1, 그 다음에 2, 3, 점점점. 자, 이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덧셈에 대해서 이렇게 다뤄요. 자, 그러면은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뭐 2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고 두 개, 그러니까 1 해서 하나 이렇게 있는데 그걸 우리 2라고 정의하자. 그래서 그런 형태로 2라고 정의하고 3이라고 정의하고 4라고 정의한다. 그래서 자연수 집합은 0은 빼앗았네요. 0과 1 덧셈으로 갖춰진 집합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게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주어져 있는 수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3이라는 수가 3이 자연수인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답을 하려면 우리가 자연수라는 거 정의 이렇게 딱 보면 자연수는 제가 다시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자연수는 0과 1 요걸 기본 원소로 가지고 덧셈으로 갖춰진 집합이다. 이게 우리한테 딱 주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이 자연수인가? 이걸 논리적으로 유도해 내려면 체계적으로 분석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 0 가져와. 그 다음에 1 가져와. 더해. 1이야. 그 다음에 그 1에 대해서 또 더하기 1. 그리고 근데 우리는 그 하나 더하기 하나. 요거는 두 개인데 그 두 개, 카운팅한 두 개를 우리는 2라고 정의했어요. 자, 그러면 그 2에다가 1을 더하면 어떻게 닫혀있는 집합, 덧셈에 닫혀있으니까 닫혀있다라는 정의 자체가 1 더하기 1이 자연수에 들어가 있다. 그게 닫혀있다라는 정의잖아. 그러니까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고 두 개에다가 1을 더하면은 세 개가 되는 건데 그걸 3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자연수예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자연수는 0, 1, 2, 3, 4, 5, 6, 7, 8, 9, 10, 3점 이렇게 되는데 3이 자연수냐? 당연히 자연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정의가 주어져 있는 게 0과 1 덧셈으로 닫혀진 집합. 그러면 3이 자연수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법칙을 유도해서 3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자. 1 더하기 1은 2라고 했고 2 더하기 1은 3이라고 했는데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3이랑 동일해. 그래서 우리는 논리적으로 유추를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되고 쌓이면 그러면 우리가 그냥 진리로 그냥 딱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그게 진리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어요. 그게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게 이제 명문화되어 있으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컴퓨터 공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모든 이론과 그 다음에 그 근거들이 다 이렇게 쌓여가지고 올라오는 건데 우리가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이것들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검토를 해보고 그냥 맞는지 그런 다음에 그거를 그 기본 원리를 내가 습득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은 우리가 컴퓨터 공학의 원리를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자, 논리의 목적 이렇게 보면은 특정한 논리가 논리를 통해서 입증을 했는데 그게 옳은가 그거에 대한 그 옳은지를 평가하는 법칙을 제공해 줍니다. 그 다음에 논리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응용 분야들이 있어요. 자, 컴퓨터 관련된 분야 공학 등에 있어서 되게 폭넓게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삼성에서 보면은 그 메모리들 이렇게 있죠. 그거 다 true, false로 다 값을 저장하고 있어서 사실 안을 딱 이렇게 잘 이렇게 보면 AND 게이트, OR 게이트 이렇게 게이트로 이렇게 있는데 그게 집적이 얼마나 됐느냐, 한 번에 몇 개나 처리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들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하면은 요 관계형이라는 것 자체가 앞에서 설명했던 집합, 명제, 그 다음에 관계 그리고 함수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릴레이션 관계에 대한 얘기고요. 오토마타 계산 이론 인공지능에 있어서 이론적인 기반을 의미합니다. 자, 뒤에서 잠깐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텐데 이 논리가 어디서 사용되느냐? 여러분들 프로그래밍을 할 때 컴파일을 하잖아요. 컴파일을 하는데 여러분 컴파일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동작하느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컴퓨터 프로그램이 버그가 있다. 그건 컴파일을 한 다음에 에러 메시지 나오면 내가 신텍스 에러가 있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시멘틱 에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의미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변수에다가 어떤 정수값을 0으로 나누면은 이제 그 세그멘테이션 폴트가 딱 뜨거든요. 그래서 런타임 에러가 딱 나요. 그런데 이 논리라고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주어진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이 오류가 있느냐, 있다, true, 없다, false 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논리라는 거를 했을 때 우리의 요구사항들 주어진 프로그램이 버그가 있느냐 없느냐 이를 알고 싶어. 그럼 그거를 논리적으로 유추하려면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으로서 갖춰야 되는 그 구성 요소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법칙들을 하나하나씩 적용해 가면서 결국 이 프로그램은 법칙 예를 들면 1, 2, 3이 있다. 그러면 1, 2, 3을 적용했더니 얘는 버그가 없다. 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이 되면 우리는 그 프로그램을 그냥 가져다 쓸 수 있는 거죠. 그 프로그램을 어디다 쓰느냐? 여러분들 떼제베 있죠. 우리 KTX처럼 고속 열차 같은 경우에 거기도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프로그램 작성한 것처럼 프로그램 딱 작성했는데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돼. 에러가 퍽 그냥 KTX가 막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블루 스크린 퍽 뜨면서 딱 뻗었어. 난리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자체가 결함이 없다를 보장해 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논리를 가지고 각각의 스테이트먼트에다가 그 조건들을 다 붙여가면서 이게 이 스테이트먼트가 수행됐을 때 전체적인 그 제약 조건들이 true가 되느냐, false가 되느냐 하나하나씩 체크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에서의 검증 분야가 또 따로 있어요. 그쪽으로 가면 이제 논리학을 이제 많이 해야 됩니다. 자, 명제 논리와 수로 논리가 있는데 그 명제 논리, 프로포지셔널 로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로 논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명제 논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보통은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하나 자체 그 자체로 그 스테이트먼트 자체로 참 또는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법칙입니다. 자, 명제 논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 그 교수님들이 이산수학을 강의하시는 많은 교수님들이 항상 이렇게 질문하는 그 아재 개그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강의하는 교수는 잘생겼다. 참이냐 거짓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항상 참 혹은 거짓으로 나올 수 있는 명제가 그 스테이트먼트 이게 명제라고 하는 거예요. 수로 논리는 주어와 수로 여기서 보면은 프리 베리어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프리 베리어블의 값이 어떤 값이 할당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참 또는 거짓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로 논리 그리고 이 수로 논리도 보면은 그 first order, second order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한정자라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모든 x에 대해서 y보다 x가 크다. 이런 한정자를 붙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뒤집어 놓고 2를 쓰는데 어떤 x는 y보다 크다. 이게 있고요. 이런 게 있죠.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거는 어떤 한정자가 퀀티파이어가 붙지 않고요. 그냥 x가 y보다 크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x하고 y의 값이 부여돼야지만 참과 거짓을 얘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의 경우에 있어서는 좀 더 조건이 더 크죠. 모든 어떤 이 퀀티파이어라고 하는데 제한 조건이 하면서 이제 수로 논리가 되니까 좀 더 이제 골치 아파지게 됩니다. 자, 정의, 명제, 어떤 문장에서 참 또는 거짓을 부여할 수 있는 문장이나 수학적 식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명제는 통상 영어 소문자 PQR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Propositional Logic이라서 P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QR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명제가 참 또는 거짓 값을 가질 때 그 값을 명제의 truth value다. 진리 값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진리 값일 때는 우리 true 이렇게 해서 t로 부여하고요. false일 때는 f 해서 tf로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명제에 있어서 t와 f만 가지고 진리값을 명제는 t, f 두 개만 가지니까 이진 논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값을 부여해 가지고 이제 t, 뭐 f 요 값을 부여해서 명제가 true냐 false냐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해당 명제 자체는 그 자체로 딱 주어지는 순간에 t 혹은 f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심플해요. 되게 심플합니다. 자, 예제 이렇게 한번 봐보죠. 바나나는 맛있다. 이 바나나는 맛있다는 명제가 될 수 없습니다. 바나나가 맛있다? 어떤 사람은 바나나가 맛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바나나 맛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먹는 사람이 맛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바나나 자체가 맛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죠. 3x 플러스 5y는 이 x하고 y 자체가 free variable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free variable입니다. variable. 그러니까 여기 x하고 y의 값이 제한 조건이 없으니까 모든 게 될 수 있으니까 어떤 때는 true고 어떤 때는 false가 되는 거죠. 자, 28은 4의 배수이다. 지금 보면은 우리 4의 배수로 4의 배수죠. 자, 그래서 3은 true 이렇게 됩니다. 지금 어디로 가는 중입니까? 이거는 그냥 질문한 건데 이거는 뭐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없죠. 그러니까 명제가 아닙니다. 자, 참 거짓을 판별해 보자. 네, 보면은 4가 6보다 크다. 이렇게 하니까 false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공기는 H2O로 표현한다. 뭐 true로 우리 잘 알려져 있죠. 유채꽃은 노란색이다. 뭐 3 곱하기 7은 홀수이다. 이렇게 참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게 이렇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많이 어렵죠. 왜냐면 모든 백조는 흰색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참이냐? 검은 백조도 있거든. 검은 백조 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는 그 참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참을 알 수 있는데 사실상은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이산수학이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인 우리한테 딱 주어져 있는 기본 요건들, 기본 부품 같은 것들을 딱 가지고 와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참이냐 거짓이냐 다 증명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유채꽃은 노란색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은 for all 유채꽃에 대해서 노란색이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귀납법 우리나라 유채꽃 하나 가져왔어요. 노란색이네. 그것도 가져왔어. 노란색이네. 그걸 계속 반복해서 어떤 구조적인 특징을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노란색이야.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연역법으로 해가지고 뭐 유채꽃은 꽃이다. 꽃은 뭐 노란색이다. 뭐 이런 식의 논리로 연결해서 그래서 유채꽃은 노란색이다. 이게 지금 틀린 증명이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증명을 하든 귀납법이든 연역법이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증명을 해야지만 유채꽃은 노란색 true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보는 거는 그냥 스테이트먼트만 보고 우리한테 딱 알려져 있는 걸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유채꽃은 노란색이다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사고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귀납법적인 유도로 true다라고 지금 생각한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유채꽃을 매번 봤으니까 노란색이라는 거를 알고 있어서 경험적으로 보면은 귀납적으로 true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 곱하기 7의 값은 홀수다 그러면 3이 7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증명해서 홀수인지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증명하는 방법 테크닉이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자, 논리연산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의 문장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명제를 그 단순 명제 simple proposition이라고 하고 여러 개의 단순 명제들이 논리 연산자들로 연결되어 있는 명제를 합성 명제 그 composition proposition이라고 합니다. 자, 논리 연산자 이렇게 했는데 보면은 그 V하고 뭐 이렇게 해시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or냐 and냐 뭐 not이냐 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연결시켜주는 심볼을 이제 오퍼레이터라고 얘기하는데 그 로지컬 오퍼레이터라고 합니다. 자, 합성 명제의 진리값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명제를 구성하고 있는 단순 명제의 truth value에 따라서 우리 하고 truth value하고 논리 연산자의 특징에 따라 가지고 값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단순 명제의 진리값은 그냥 그 명제 자체가 true, false로 딱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명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TF 딱 나와요. 합성 명제는 어떻게 하느냐? simple proposition에다가 TF를 다 부여를 해봐.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를 통해 가지고 유도를 하면 그러면 그거에 따라 가지고 TF 값이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보통은 되게 어렵기 때문에 truth table을 사용해서 단계적으로 연산을 수행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뭐 되게 심플하게 합니다. 이건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그 논리 기호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합성 명제를 하는데 부분 명제 simple proposition을 PQR 이렇게 되는데 이걸 변수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합성 명제 P를 이제 식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부정 not 그래서 tilde 이렇게 물결 표시를 쓰고요. 논리 곱 이렇게 해가지고 and 그 다음에 논리 합 or exclusive or 배타적 논리 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서클에 대거를 이렇게 놓고요. 그러니까 우리 십자 표시 이렇게 하는데 대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if then 조건은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나고 쌍방 조건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if and only if 이게 동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양쪽 화살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논리연산은 논리연산기계 이렇게 해가지고 TF를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값을 부여해가지고 보면은 됩니다. TF를 하는데 아주 심플하게 예제를 그냥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P가 있고 P가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simple proposition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simple proposition은 TF를 바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 논리 연산으로 들어가면 P, Q, R 요것들을 변수로 보고 그 변수에 따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판단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P, Q, R 이렇게 세 개가 있다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P가 가질 수 있는 거는 TF, Q가 가질 수 있는 거는 TF, R이 가질 수 있는 건 TF예요. 그러니까 2, 2, 2예요. 그러면은 얘의 조합을 생각해 보면 2 곱하기 2 곱하기 2거든. 그러면은 총 8개의 콤비네이션이 나오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T, 그 다음에 T, 그 다음에 T, T,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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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이렇게 하고 TT, FF, TT, FF 그 다음에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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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 이런 형태로 우리 값을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합성 명제에서의 변수 개수만큼 이제 TF를 전부 다 할당을 해가지고 트루스 테이블을 만들 수 있고 여기서 P, O와 Q의 and R 이렇게 하면 얘의 합성 이 값을 이렇게 보면은 TF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알고 싶은 거거든. 그러면은 이제 우리 트루스 테이블을 어떻게 하느냐 얘를 이렇게 봐서 P에다가 T를 하고 Q에다가 T를 부여해서 5하면은 요거 전체가 나중 뒤에서 설명할 겁니다. T가 되고 and 예, R이니까 얘가 T니까 얘는 True네. 그러면 요 합성 명제를 딱 보니까 P, Q, R이 다 TTT가 되면 얘는 T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심플합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이산수학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정말 기계적으로 딱 이렇게 표 그린 다음에 TF, TF, TTTT, FFFF 이렇게 부여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변수에다가 이제 값을 부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값을 비교해서 최종 합성 명제가 T냐 F냐 이거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연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 연산을 보면 negation 부정하는 거. 그래서 임의의 명제 어떤 명제 P가 주어졌을 때 그 명제에 대한 negation 부정은 T에 반대되는 진리값은 가집니다. 그냥 T면 F고 F면은 T다 이거예요. 기호로는 tilde P 이렇게 하고요. 얘는 not P 또는 P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값이 참이면 그러면 not P는 거짓이고요. 진리값이 거짓이면 not P는 참입니다. 그러니까 인버트죠. 반대예요. 자, P가 명제일 때 진리표를 이용해서 tilde P의 값이 P의 진리값하고 같음을 보이자.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추론을 하는 겁니다. 자, 논리적으로 이게 증명을 하는 건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트루스 테이블을 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P에 대해서 트루스 테이블을 그래요. TF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tilde P죠. 그러면은 이 tilde P를 보면은 인버트 한다고 했어요. 반대로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지금 tilde P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우리 보는 게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거 보면 되잖아요.
요거 보면 되잖아요. 요걸 딱 봤더니 F에 T가 되고 T에 F가 돼서 지금 요 오른쪽에 tilde P랑 P하고 TF가 같아요. T일 때 T가 되고 F일 때 F가 되고 그다음에 P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컨비네이션 다 뽑아내니까 TF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P의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tilde P가 동일하기 때문에 P는 tilde P하고 같다. 진리값이 같다. 두 개 같은 거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한번 증명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다음번에 봤을 때 tilde P가 딱 나오면 그냥 얘는 P네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논리 곱은 AND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P에 AND Q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P 그리고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두 명제의 논리고 Q에 대해서 두 명제가 참인 경우에만 참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 됩니다. 자, PQ 이렇게 뽑아내면 두 개가 있죠. 앞에서는 제가 세 개를 변수를 세 개 했는데 여기는 두 개야. 두 개에서 PQ 이렇게 두 개 있는데 뽑아내면 TT, FF, TF, TF 이렇게 되면 이 P하고 Q가 지금 모든 컨비네이션 지금 다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P and Q 보면은 TT면 T가 되고 그 다음에 F가 하나라도 자 F가 이렇게 하나라도 있으면 다 F가 됩니다. 아주 쉽죠? 논리합은 그 반대가 됩니다. 자, 예제 한번 봐보죠. 합성 명제를 단순 명제로 분리하여 단순 명제의 진리값을 구하고 앞의 진리표를 이용해서 논리 곱으로 이루어진 합성 명제의 진리값을 구해보자. 자,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고, 자, 이게 이제 그 논리 곱 연산자로 이제 치환을 하면 됩니다. 자, 이고 다 이건 논리 곱으로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은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 이렇게 Q가 되고 런던은 영국의 수도 Q가 이렇게 되는데 P는 T고 Q도 T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전체적으로 T가 됩니다. true, 참이다. 자, 3이 2보다 크고 이건 true죠. 3 곱하기 2는 6인데 5예요. 5래요. F죠. 자, 그러면 요 합성 명제는 false, 거짓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사과는 과일이고 시금치는 채소이다. 나 잘 모르겠는데. 시금치 채소인가? 네. 채소인가 봐. 네. 그래가지고 사과는 과일, true, 시금치 채소, T 이렇게 해서 T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논리합은 반대예요. 자, PQ가 Q로 연결되어 있을 때 PQ, P or Q, P 또는 Q 이렇게 표현되고요. 두 명제가 모두 거짓인 경우에 있어서만 거짓의 진리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AND의 반대, 논리 곱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T가 하나라도 있으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T가 하나라도 있으면 전부 다 T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이거나 또는 요거를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라도 T면 전부 다 T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서는 전부 다 true가 됩니다. 자, 이 베타적 논리합이 되게 재밌는 건데 P exclusive or XO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P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골뱅이가 아니죠. 그건 S이죠. 여기 서클의 대거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진리값은 어떤 거냐면 두 개가 다를 때 true인 거예요. P하고 Q가 다를 때만 이제 T가 됩니다. 그래서 베타적이다. 서로 다르다. 다를 때만 true다. 이렇게 되고요. 자, 하나가 true고 하나가 거짓일 때 true고요. 그렇지 않으면 거짓의 진리값을 가집니다.
TT, TF, FT, FF 이렇게 했을 때 FTT, F 이렇게 해서 TT일 때 F고 FF일 때 F고 두께가 다를 때는 트루 값을 가져요. 자, 이 베타적 논리 합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되게 재밌는 결과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C, C++에서 그 보면은 변수 두 개가 있으면 변수 두 개의 값을 서로 교환하고 싶어요. 수합한다 이렇게 하죠. 자, A하고 B가 이렇게 있습니다. B에 있는 값을 A로 보내고 A에 있는 값을 B로 보내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임시 변수를 사용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A의 값을 T에다가 넣고 A에다가 B를 넣고 B에다가 T의 값을 넣어서 값을 치환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우리 컴퓨터는 모두 다 논리 소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TF로 구성이 된다 했잖아요. 그리고 컴퓨터에서는 수를 TF로 표현한다고 했죠. 여기서의 베타적 논리 합을 사용하면 재밌는 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A에다가 A 베타 B 이렇게 놓고 B에다가 A exclusive B를 넣고 A에다가 A exclusive B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그 값으로 이렇게 딱 생각해 보면 지금 다 그 값이 어떻게 바뀌나 한번 봐볼게요. A가 지금 보면은 A에다가 A exclusive B 이렇게 했으니까 공간이 모자르네요. 자, 여기 지우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A가 T A 우리 변수가 두 개니까 T F F가 되고요. B는 이제 T F T F가 되죠. 그 다음에 그 A exclusive B 이죠. 자, 그러면은 얘의 값이 어떻게 되죠? F T T F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지금 보면은 그 B에다가 A exclusive B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은 지금 어떤 거냐면 이게 설명하기 좀 그러네. 좀 잘 따라가 보세요. A exclusive B 해서 지금 요걸 하면은 A 지금 요거를 이렇게 표시하죠. 임시로 A 대시 하면 A 대시가 지금 A 대거의 B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A exclusive B 이렇게 된 거죠. 여기에다가 exclusive or B 해주니까 얘랑 exclusive 하는 거예요. 그래서 exclusive or 하는 거죠. A exclusive B에다가 exclusive B를 한 거죠. 요거 하면은 지금 요거 그 B하고 A exclusive B 요 두 개를 지금 하는 거죠. TF 해서 T가 되고 TF 해서 T가 되고 같으니까 F고 같으니까 F죠. 그리고 요거는 지금 우리 새로운 B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A에 있는 값이 그대로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A 대거 B 하니까 지금 요 B의 값이랑 그 다음에 A 대거 B 요거랑 지금 두 개 익스클루시브 O 하는 거죠. 요거를 하면 요거 이렇게 하면은 T가 되고 같으니까 F가 되고 그 다음에 다르니까 T고 같으니까 F가 돼서 요게 지금 새로운 A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값이 두 개 딱 바뀌었죠. 네, 제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원래. 그래서 이거 자체가 보면은 그 수를 두 개를 교환을 하고 싶은데 임시 변수를 쓰지 않고 우리 논리적인 것만 사용해가지고 값을 딱 이렇게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밑으로 그 기계적인 레벨까지 딱 내려오면 그러면은 이런 걸 사용해서 우리 수를 표현해요. 거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는 곱셈, 덧셈과 곱셈 이렇게 있으면 뺄셈도 덧셈으로 다 계산을 하고, 그러니까 덧셈만, 애더만 이렇게 있는데 우리 그 애더에 대한 것도 우리 논리 연산을 사용해서 그 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걸 또 이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implication 함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P에서 amplify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P가 Q를 P이면 Q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P이면 Q이다.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 조건이 그 P가 P이면 Q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P가 false이면, 그러니까 조건이 거짓이면 결론은 무조건 true다. 자, 그래서 PQ 이렇게 있을 때 P가 false이면 P amplify Q 이렇게 있을 때 P가 false이면 Q의 값이랑 상관없이 그 조건은 true가 된다. 대신에 P가 true이면 Q가 true여야지만 true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truth table이면은 딱 보이죠? P가 false일 때는 Q의 값이랑 상관없이 P이면 Q가 다 true예요. 그런데 P는 지금 보면은 P가 true일 때는 Q가 F일 때 F가 됩니다. 그래서 함축이다 이렇게 합니다. P이면 Q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조건 연산자 P이면 Q이다. 근데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P이면 Q이다. if P then Q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논리를 사용해서 그 우리 프로그램이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한다. 문제가 있다 없다 검사한다. 이거 할 때 그 조건 연산자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P이면 Q이다. if P then Q 이게 우리 그 프로그래밍에서 조건문 if하고 똑같잖아요. 구조가. 네, 그거를 이제 우리 프로그램 구조하고 논리 구조를 1대1로 대응시켜 가면서 이제 수식으로 쭉 풀어내면 그래서 그 특정 조건에 T, F를 부여하면서 우리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다 없다를 뽑아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보면은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P는 Q의 충분 조건이고 Q는 P의 필요 조건이다. 제가 그 예전에 내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생각났는데 그 P, Q 이렇게 있는데 그 Q가 화살표에 그 뾰족한 부분을 맞았잖아요. 그래서 P가 나 그래가지고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배웠어. 옛날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충분 조건이냐 필요 조건. 자, 이게 보면은 충분 조건에서 얘가 true가 돼서 충분해졌어요. 그러면은 이 스테이트먼트가 true가 되려면 Q가 필요 조건. 그래서 필요한 Q가 true가 돼야지만 이 전체가 true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논리 연산 함축의 진리값을 구해보자. 여러분들 P이면 Q 하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얘 뒤에 아마 나올 거예요. Q의 truth table을 이렇게 딱 보면은 truth table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P, Q. 저는 이게 하다 보면은 이 이산 수학도 그렇고 이게 그 논리회로 뭐 이런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PQ 이렇게 있으면 그 표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그 연습장에다 되게 열심히 쓰는데 TT, FF, TF, TF
그래가지고 얘를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컴팩트하게 쓸까? 이렇게 되게 많이 고민합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트루스 테이블 할 때 뭐라고 했냐면 T 하고 F, TT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앞에서 했던 건데 얘를 풀어서 해보니까 어떤 게 되냐면 not P or Q가 요게 똑같아요. 그래서 T, 자, 논리 합의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라도 T면은 T라고 했죠. 지금 Q가 T니까 T가 되고, P가 false고, Q가 false니까 얘는 false고, 지금 P가 F인데, false인데, not P 이렇게 됐으니까 다 T가 돼서 TT. 그래서 되게 같죠. 그래서 truth table이 같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P or Q imply P imply Q 이렇게 만나면 얘는 다 not P or Q로 다 치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게 같은 얘기인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not P or Q를 보면 P imply Q 이렇게 다 매핑할 수도 있는 거고. 자, 함축의 진리값을 구해보자. 바다가 육지라면 런던은 영국의 수도이다. 바다가 육지이다. 이거는 false죠. 런던은 영국의 수도이다. true죠. 그러니까 얘는 true죠. 말은 안 맞지만. 네. 3 플러스 4가 5보다 크면 3이 5보다 크다. 요게 지금 보면은 true이죠. 조건이 지금 true죠. 그리고 얘는 필요 조건이죠. 자, 충분 조건 위에 있는 게 true야. 그래서 지금 얘가 만족되면서 충분해졌어요. 필요 조건 이 전체 스테이트먼트가 true인지 확인해 보려고 필요 조건을 확인해 보니까 false야. 얘는 false죠. 유채콩이 것이 빨갛다면 바다가 육지이다. 얘가 지금 false죠. 그러니까 요 조건이 충분하지 않죠. 그러니까 무조건 true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이 그냥 다 true가 됩니다. 쌍방 조건 요거는 지금 if and only if인데 얘는 지금 P 제 쌍방으로 지금 화살표가 있죠. 얘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P이면 Q 그 다음에 and Q이면 P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쌍방 조건이라는 것 자체가 P imply Q, Q imply P가 동시에 만족하면 얘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풀면 그러면은 P하고 Q가 같은 값을 가질 때만 다 T가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TT 그 다음에 FF 이때 이제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같은 의미를 가지는 다른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P이면 Q이고 Q이면 P이다. P, Q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는 지금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보통은 이게 연산자가 많이 붙으면 그러면 이제 그 괄호를 써가지고 표현을 해요. 우선순위를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낼 때도 이렇게 보면은 그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꼬아가지고 내기도 해요. 그런데 왜냐면 이거를 어떤 걸 먼저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값이 이게 바뀔 수도 있거든. 근데 저는 그런 문제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냥 요거는 그냥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괄호를 써가지고 이제 저는 우선순위를 부여하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합성 면제 not의 P and not Q에 대해서 진리값을 구해보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지금 현 단계에서는 연산자를 적용하지 않고 드모르간의 법칙이나 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유도하지 않고 그냥
truth value를 할당함으로써 tf를 지금 뽑아냅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쭉 보면 pq 이렇게 쓰고요. 우리 가지고 있는 명제의 베리어블을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구성 요소들 하나하나씩을 지금 다 써요. 적용해서 나p는 인버트 해주죠. q의 값을 반전시켜주고 p and 나q 해서 적용해보고 그 다음에 이 전체에 대해서 tilde 해서 적용해주는 형태로 이렇게 source table을 쓰는데 여러분들 이게 그냥 보면은 앞에서 또 얘기했듯이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쭉쭉쭉 써나가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시험 문제 혹은 연습 문제 이렇게 하면은 손이 바빠요. 계속 그러니까 그 대면 수업으로 그 시험을 지금 칠 예정인데 왜 이걸 쳐야 되느냐? 얘를 이렇게 딱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 객관식으로 시험 딱 쳐라 하면은 시간 되게 없어요. 기계적으로 손을 써가면서 팍팍팍 써야 되니까 해야 되고 많이 연습해가지고 이게 손이 좀 익숙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헷갈리면 실수 한번 삐끗하면 주르륵 다 뒤에 다 틀리니까 그거는 보시면 되겠습니다.